(2023년 5월 8일) 이정훈입니다.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이 다시 열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게 2018년에 있었나요?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일본 초계기 사건 다시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문재인과 김정은 내통 혐의를 수사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은 후쿠시마 처리수 방출 문제로 집중되어 있는 반일 세력은 이 일본 초계기 사건 수사에 총력 반대할 것입니다. 우선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한일 국방부 장관이 만날 것이다. 양국 국방부 장관을 회담을 한다. 네. 6월 2일에서 6월 4일 사이 한다 이겁니다. 이러한 합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정경두 씨가 장관, 일본에서는 고노다로가 방위상이었죠. 두 사람이 태국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23년까지 4년 동안 없었죠. 이게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왜 이 회담이 중단되느냐? 바로 일본 초계기 사건 때문입니다. 2018년 12월 달에 우리 동해 쪽에서 울릉도에서 동북 쪽으로 올라가면 대화태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대화태라고 이름 지은 곳이 있어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하고 북한하고 러시아 뭐 중간쯤 된다 그럴까? 그쪽으로 북한 어선 한 척이, 북한 선박 한 척이 흘러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본이 어떻게 알았는지 일본 해상자위대에 P-1 초계기가 날아갔습니다. 근데 우리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북한 함정이 흘러오면은 기본적으로 독도에는 우리 해경의 삼봉함이라고 5,000톤짜리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출동해야죠. 그 배는 당연히 갔습니다. 그리고 동해를 지키는 게 우리 해군은 일함대인데 해군 일함대에서 지휘함이 3,000톤짜리 광개토 대왕함입니다. 광개토 대왕함도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대한민국 해군과 해경, 동해 지키는 두 기관의 가장 큰 배가 달려갔습니다. 일본은 P-1 초계기를 보냈고, 그래서 이 한국 해군 해경하고 일본 P-1 초계기가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 북한 어선이겠죠. 이거 납포는 한국 해경이 담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봉함에서 작은 배를 내려서 거기 있던 사람들을 자기네 배가 태웠고, 이들이 타고 온 목선은 흘려보냈습니다. 아마 흘러 침몰됐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버렸습니다. 그런 작전을 할 때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계속 이걸 지켜보고 촬영을 하니까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 대왕함에서 미사일을 쏘겠다라는, 이 레이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나 살펴보는 탐색 레이더가 있고, 뭐가 있다가 딱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저거한테 내가 미사일을 쏴야 되겠다 하게 되면은 추적 레이더를 발사합니다. 추적 레이더는 강력한 전파. 이제 뭐가 오는지 보려면 비행기 보니까 전파가 약한데, 요걸 딱 발견해서 요걸 쏘겠다고 딱 하면 전파가 쫙 가죠. 그 전파를 상대방도 압니다. 그래서 바로 레이더 워닝 리시버, 내가 상대방 추적 레이더에 탐지됐다라는 경보기, 그 전파가 닿는 순간에 빡 울립니다. 일본 P-1 초계기에서는 그게 울렸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왜 한일 간에는 서로 적대 국가가 아니니까 왜 그러느냐라고 했는데, 한국 해군에서는 답변이 없었다, 있었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온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바로 북한으로 송환했고, 그들은 아마 처형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북한 어민 강제 송환 사건이 있었죠. 속초로 왔던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게 북한 어민 강제 송환 사건하고 좀 다른 게 그때 북한 어민들은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찾아왔던 거고 요때는 이게 지금 굉장히 설이 많아요. 사실 제가 아는 일본 분들도 저한테 좀 취재를 부탁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표현하는데 그때 탈북자들은 일본으로 가려고 했고 일본한테 그걸 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북한 영해를 벗어나고 또 공해를 통과해야만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북한이 이 사람들이 탈출한 걸 알고 문재인 정권한테 통보를 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해경과 해군 대형 함정을 동시에 보내서 납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본도 긴급히 P1 초계기를 보내서 그걸 촬영했는데 대한민국 구축함 송해토 대왕함이 추적 레이더를 쐈다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함정 작전 중인 잠수함을 제외하고는 우리 항구에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잠수함도 한 두세 번 들어가 봤습니다. 거의 모든 함을 다 타봤습니다. 뭐 동해도 가보고 서해도 가보고 외국까지도 가봤습니다. 과거 제가 동해 우리 함정을 타고 동해를 지나서 블라디보스토크 갈 땐가 일본 초계기가 날라오더만요. 일본은 우리는 초계기가 한 20대밖에 안 되지만 걔는 100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 바다에서 뭔가 이상하게 나타나면 확인하기 위해서 초계를 띄웁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쭉 오면 우리도 지켜봐요. 일본인 줄 알아요. 서로 뭐 연락이 됐는지. 일본도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그게 일상사입니다. 대한민국 함정이 갔을 때 일본이 초계기로 보고하는 건 일상사고 반대로 일본의 함정이 우리 쪽에 가까이 오면 우리도 초계기를 띄워서 확인합니다. 서로 레이더를 P3C는 공격기가 아닙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적 잠수함을 찾는 비행기거든요. 그래서 함정 공격하는 능력은 없고 이 비행기에서 소노부이라고 하는 걸 떨어뜨립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이 물에 떠있는 주부 있죠. 주부 같은 걸 떨어뜨려요. 이게 부입니다. 떨어지면 거기에 소나가 달려 있어요. 그럼 소나가 물에 떠가지고 물속으로 음파를 꽝 쏘죠. 그러면 잠수함이 있으면 그 음파가 돌아오죠. 그걸 잡아갖고 그 신호를 초계기에 보내주면 초계기는 어디에 적 잠수함이 있다. 그러면 자국의 구축함이 달려가서 폭내를 떨어뜨려서 격침시키는 그런 용도의 비행기이기 때문에 어떤 적기나 적 함정하고 싸우는 능력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P1이 오니까 뭐 그 전에 그런 일이 1년에 몇 번씩 있는데 우리 저 삼봉함에서는 레이더는 있지만 거기는 미사일이 없으니까 해경배에는 추적 레이더가 없죠. 근데 이 해군 광개토 대왕함에서는 있죠. 그걸 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부정하고요. 지금까지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때 그 동영상을 다 공개하면서 그 레이더 워닝 리시버가 울리니까 왜 그러느냐 하고 막 한국 측 부르는 그런 무선하는 걸 다 공개했었죠. 지금 떠도는 소리는 뭔가 하면은 오랫동안 떠도는 소리가 그 탈북자들은 상당한 정보를 갖고 그 다음에 일본 측과 얘기를 해서 내려온 건데 그들이 일본에 가게 되면은 정보도 정보지만 망신이 당할 걸 우려한 김정은 집단이 문재인 집단에게 막아달라고 해서 우리가 2배를 보내서 우리가 납포한 거죠. 그래서 목선은 침몰시켜버리고 2사람을 데리고 와서 북한으로 보냈다. 아주 반인륜적 작태를 했다. 그 과정에서 우방국인 일본의 P1을 향해서 적대행위인 추적 레이더를 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17년에 문재인 씨가 집권을 하고 그해 말에 북한이 아주 화성 12, 15형을 쏘면서 극도로 위기를 만들죠. 그러니까 그때 막 문재인은 당황해서 미국한테 매달립니다. 2018년 2월에 있는 1, 2월에 있는 평창올림픽 잘 치르게 하기 위해서 매달리다가 북한이 2018년이 되면서 신년사 김정은이가 아주 유화적인 걸 발표하니까 아이고 하면서 평창올림픽에 여정이가 오고 그러면서 화해 무드가 열리면서 4월 달에 판문점에서 문재인이가 김정은을 만납니다. 그 무렵에 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씨를
먼저 이제 북한에 보냈었죠. 그래서 북한 측에서 자기네 체제를 보장해주면 핵을 폐기할 수 있다라고 한 거를, 의사를 정의용 씨가 미국에 전달하는데, 트럼프한테 전달하는데, 체제를 보장해주면 이란 조건문을 빼고 핵을 포기하겠다라는 걸 전달해서 2018년 6월 달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근데 그 중간에 김정은이 한번 말을 바꾸니까 트럼프가 분노와 하염을 표시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니까 이 문재인 씨가 5월 달에 몰래 휴전 판문점을 넘어 북한의 통일국으로 가서 김정은을 만나서 다시 이제 트럼프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이상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18년이 그렇게 흘러가고 6월 달이 지나고 9월 달에 다시 문재인 씨는 이북에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아니고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백두산 천지까지 양쪽 부부가 올라가서 한라산 물과 썩는 생쇼를 하고 돌아왔죠. 그때 상당한 돈을 이북에 퍼줬다. 그때 비행기가 2대가 갔죠. 하나는 대통령 1호기, 공군 2호기도 갔죠. 돌아올 땐 공군 2호기 타고 왔습니다. 공군 2호기는 먼저 가 있었죠. 도대체 거기에 뭘 싣고 갔느냐, 돈을 바리바리 현금을 싣고 갔다라는 주장이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했었는데 아니다라고 해놓고 나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게 문재인입니다. 그래놓고 평산 책방을 열어서 다른 데로 눈돌리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시점에서 그해 겨울 12월 달에 북한에서 배가 흘러오는데 이거를 북한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문재인 정권의 해경과 해군이 달라가서 그걸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일본도 구하러 왔는데 일본 초계기한테는 레이더를 쐈다 이겁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됐었죠. 근데 우리 오리발 내밀고 끝까지 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미국과 북한의 역사의 회담이 열렸는데 트럼프가 뻥 발로 쳐버리죠. 네. 바로 이 12월 달에 2018년 12월 달에 북한 어선 이 초계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트럼프하고 그때 아베는 문재인을 속이는 작전에 들어가죠. 이름하여 그때쯤 문재인 정권이 우리 국가정보원 해외파트를 동원해서 트럼프가 남북관계를 잘하게 되면 노벨평화상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하자라는 운동을 미국에서 일으킵니다. 그 당시 미국 보게 되면 노벨 트럼프가 연설하면 막 환호를 울리고 해요. 그건 돈 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베가 노벨상 후보로 추천을 하고 그 사실을 트럼프도 공개하고 아베도 시인합니다. 그렇게 놓고 나서 트럼프는 19년 2월 달에 하노이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죠. 근데 김정은이는 과거에 해외 갈 때 그의 아버지 김정일,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도 그렇고 해외로 나가는 사진은 절대 공개 안 해요. 돌아올 때 공개하고 자랑합니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미국 간의 합의가 있을 걸 자신이 한 듯 평양 출발하는 걸 아주 공개를 하고 전 세계가 다 보란 듯이 태양호라고 하는 자기 전용 열차를 타고 중국 대륙을 관통해서 베트남까지 갑니다. 며칠 동안 가죠. 생쇼를 다 하죠. 근데 그러한 김정은을 상대로 트럼프가 기다렸던 듯이 네가 내놓은 거 요거 말고 네가 내놓은 거는 영변에 있는 2개의 핵시설을 없애겠다는데 그건 임마 1990년대에 이미 폐쇄된 거고 요거 니들이 만든 거는 2008년에 끝난 거고 벌써 10년도 넘은 건데 그거 이미 작동하지 않는 거 없애겠다 하지 말고 요거 더 내놔. 이것도 또 있지. 그러니까 하니까 못 내놔? 그러면 끝 하고 나와버리죠. 하노이 노딜을 합니다. 그래도 이 김정은이가 그때 이제 문재인 씨는 둘이 잘 될 줄 알고 노딜 됐다는 말을 듣고 막 당황하죠.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다시 매달려갖고 일본에서 G20 회담이 열렸을 때 트럼프가 일본에 왔죠. 매달리고 해서 다시 트럼프가 판문점에 와서 6월 달에 김정은을 만나주는데 그때 문재인이가 거기 끼려고 태극기를 들고 쫓아가서 자기도 같이 회담하려고 하는데 두 나라 대표 모두 김정은과 트럼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죠. 회담 끝난 다음에 문재인 쫓아가서 허허허 사람 좋은 웃음 찍고 하는데 그때도 정은이 부탁을 탁 단칼에 거절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김정은은 미국한테 속았고 이 문재인 믿고 쉽게 가려고 하다가 당했다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속은 건데 문재인한테 떠넘기면서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북한에서 또 어선이 와갖고 속초항으로 들어왔는데 그 어민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버리죠. 이제 김정은한테 잘 보이려고. 그리고 또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우리 어업 지도선 떨어졌는데 북한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어쩌지도 안 했죠. 북한이 죽여버리죠. 그때서야 당황하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고 나서는 그 지금 아주 시끄럽게 하는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으로서 뭐 북한이 사과했다 통지문을 공개하는데 그 통지문이 4가지 버전이 있다는 걸 제가 여러 차례 공개했고 그렇게 돼요. 지금 우리 쪽으로 왔던 북한 어민 북송 사건, 그 다음에 해수부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진실은 밝혀졌죠. 문재인 정부가 은폐하고 그렇게 억지로 한 거다. 그 다음에 이 초계기 사건은 계속 우리 김성원 씨가 있기는 국가안보실도 조사를 안 했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대체 광개토대왕함한테 추적 레이더를 쏘게 한 주체가 누구냐? 이람대 사령관이냐? 해군 작전사령관이냐? 합참의장이냐? 대통령이냐? 안보실장이냐? 이게 궁금하거든. 일본 초계기 쫓아라. 누가 지시했느냐? 이게 밝혀지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정석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도 우리는 안 했다라고 그랬는데 일본 측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이게 조사가 들어가면 왜 북한 그때 사람을 왜 대한민국은 돌려보냈고 그 배는 왜 침몰시켜 버렸고 왜 해경 삼봉함과 광개토 대왕함이 다 달려가야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게 나와야만 한일 간의 군사협력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면 이제 반일파리 하는 자들, 문재인은 평산 서점 열어갖고 뭐 생쇼를 하고 있죠. 열정페이를 쥐어짜고 있는데 세력을 모으고 있는 세력들이 후쿠시마 갖고는 반일운동이 안 되니까 뭐 일본에 아부하는 문재인 윤석열 정권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네. 근데 요걸 밝혀내야 돼요. 일본에서 굉장히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이가 이북과 내통했다는 뭐 거의 확실한, 왜냐하면 통보받고 이 배를 잡아서 준 걸로 거의 확실하거든요. 이건 우리 측 이미 보도도 있었어요. 자, 초계기 사건, 문재인 김정은 내통을 국제적으로 밝힙니다. 그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좌파들이 반일운동 기승을 부릴 걸로 저는 봅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같이 지켜보시기